안녕하세요. 브랜드 셰프 유승철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점심 드셨나요? 또는 저녁에 무엇을 드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처럼 우리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K푸드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음식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것이 산업이 되어서 글로벌 소비자에게 K푸드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음식과 우리의 삶, 그리고 K푸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K푸드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 식품 산업이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K푸드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한 또 과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로 강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없다.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씀인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음식 먹은 것들을 올리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어서 허기를 달래는 그런 정도의 기능적 가치를 넘어서 미디어 콘텐츠로서 또는 문화 콘텐츠로서 조금 더 상승된 그런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사의 의미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생존을 위해 먹지만은 또 먹기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식주라는 인간의 삶의 근원적 갈망 모두가 사실 모두 긴급합니다. 하지만 배고픈 만큼 긴급한 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그렇죠. 인사한 말 자체가 뭐 점심 먹었니? 밥은 먹었니? 라는 말이 일상으로 굳어질 정도로 한국에서 의식주 중에서 식의 중요성은 상당합니다. 음식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글로벌 식자재의 공급 위기로 점심값이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뭐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편도, 편의점 도시락족이 생겼고요. 편커, 편의점 커피족이 생길 정도로 짠테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짠테크가 유행하고 있는 반면에 특급 호텔의 빙수가 무려 12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도 손님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짠테크와 완전히 반대되는 플렉스 소비라는 극단적 식문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인 요즘입니다. 뭐 간절한 배고픔은 이미 해결이 되었죠.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서 뭘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합니다. 그래서인지 전통 매체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도 음식 콘텐츠가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은 단순히 끼니 해결을 넘어서 맛의 추구를 또 넘어서 사회와 인간적 관계의 윤활유가 되는 일종의 우리의 라이프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K묵 강의는 스토리텔링이 소비자의 음식 소비 관련한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특히 식품 마케팅 또 식품 브랜딩의 매혹적인 영역을 탐구할 계획입니다. 이제 한국 식품의 영향력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식품 브랜드는 K 콘텐츠 열풍과 함께 K푸드라는 이름으로 세계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 한류 드라마에 잠깐 등장한 떡볶이 같은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한인 레스토랑에 줄을 서 있는 해외 관광객 여러분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는 거 정말 이제 쉬운 일일 정도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드는 튜토리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한국 식품, 즉 K푸드는 K컬처, 한국 문화라고 할 정도로 한국 콘텐츠의 큰 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경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이 K 콘텐츠 열풍과 함께 성장하면서 K푸드로 세계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실은 2014년 종영한 SBS 드라마죠.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 열풍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치맥이라고 하죠. 치킨과 맥주 돌풍이 일어났던 것에 효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연이었던 천송이가 눈 오는 날엔 치맥해야지라고 한 한마디가 글로벌 식문화를 상당히 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16년 별에서 온 그대가 한류 관광을 어떻게 영향을 준지, 또 치맥 파티가 또 한국에서 어떻게 벌어지게 된지를 묘사한 재밌는 뉴스 클립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십시오. 중국 관광객 6억 6천 명이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 방문을 앞두고 치킨 1,500마리를 동원한 대규모 치맥 파티를 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장품 유통기업인 아우란그룹 직원들인 이들 6호는 포상여행차 3월 27일부터 5박 6일 동안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인천시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별그대 인천 촬영지를 방문해 돌아보면서 별그대를 통해 인기를 모았던 치맥 파티를 개최합니다. 치맥 파티에 동원되는 치킨은 무려 1,500마리로 인천시는 지역의 50개 점포에서 이를 공수한다고 밝혔습니다.